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서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던 아이언큐의 주가를 무엇이 견인했는지 그와 관련된 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제 아이언큐 주가 동향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하루 주가 움직임인데요. 처음에 이제 쭉 올라갔다가 2시, 3시쯤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6불 거의 20센트까지 올라갔는데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이제 장 후반에 어제 발표됐던 강력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결과 그리고 또 연준 관련 인사가 금리 인상을 50 베이스 포인트 이제 0.5%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공포를 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라앉아서 이제 아이언큐도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3대 지수가 이제 거의 마이너스 2% 정도씩 찍는데 이제 아이온큐가 3% 이상 상승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제가 한번 추측해본 그와 연관된 뉴스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는 아이온큐가 자사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하는 뉴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트위터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온큐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과학자인 크리스 먼로 박사님께서 듀크대에 있는 엔지니어링 연구실에서 개발한 사항이 있다. 근데 아이온큐와 듀크 양자센터 하드웨어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여러 개의 큐비트를 적용할 수 있는 게이트 패밀리를 개발을 했다. 이것은 몇몇 핵심 양자 알고리즘에 필요한 양자 게이트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꽤 큰 발견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상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듀크대와 아이온큐가 이 두 개의 양자 시스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양자 연산 게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양자 게이트는 여러 개 연결된 큐비트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작동시키는 새로운 방법인데 아이온큐와 이제 듀크 퀀텀 센터에 있는 양자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다중 큐비트 통신 버스 즉 통신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적용도 안 된다. 새로운 게이트 패밀리는 n 큐비트 다수의 큐비트에 토폴리 게이트를 포함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큐비트들이 동일한 특정 상태에 있을 경우 그 상태를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큐비트 양자 컴퓨팅 게이트와는 다르게 여러 개의 큐비트를 한 번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적인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흔히 쓰이는 양자 알고리즘에 사용이 되는 게이트이다. 그래서 이 발견은 이제 양자 검색 알고리즘, 빠르게 검색을 하는 그루버스 서치 알고리즘, 그리고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젠 솔버 이거는 이제 양자 역학적인 시스템에서 기저 상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물리, 화학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이 알고리즘 그리고 더하기, 곱하기와 같은 근본적인 양자 알고리즘을 푸는데 엄청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 어플리케이션 전반에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아이온큐 연구의 핵심인 양자 화학 이거는 현대와의 이제 배터리 쪽 협업과도 관련이 있고요. 양자 금융 이제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 쪽 양자 머신러닝 이것도 이제 피델리티와 하고 있는 이쪽 분야에도 이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사례들은 양자 컴퓨터 간의 성능을 비교하는 데 흔히 수용되는 기준이다. 그래서 이거를 채택할 경우 안 그래도 그 QEDC 조사 결과에서 아이온큐가 가장 깊은 연산을 가장 신뢰도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벤치마크가 나왔는데 거기서 더욱더 앞서갈 수 있다. 그만큼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기술력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채프맨 사장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발견은 우리가 설립한 앞서가는 기술적 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일례이고 우리가 양자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개발 중인 독특하고 강력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아이온큐 양자 컴퓨팅 운영 체제의 차후에 통합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크리스 먼로 교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현재 가용한 타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 심지어 비슷한 기술인 타 회사들의 뭐 허니웰 같은 회사들의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들마저도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n큐비트 게이트 패밀리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유일하게 완전한 큐비트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큐비트들이 서로에 동시에 통신할 수 있는 폭넓은 통신 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시스템이 이만큼 우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아이온큐의 확장성을 위한 연구 노력과 준비의 일련의 활동 중 하나인데 여기에 나왔던 게 무엇이냐? 작년 12월에 큐2 비행사에서 발표했던 이테리움을 사용을 했는데 좀 더 다루기 쉽고 연결성이 좋고 충실도도 높은 바륨 이온을 큐비트의 소재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진보된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이점들을 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전에는 RMQA
이건 이제 Reconfigurable Multi-Core Quantum Architecture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도 보면은 코어 하나가 있는 게 있으면 이 코어를 여러 개를 붙여서 멀티코어 칩을 만들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16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체인이 1개, 이게 4개가 있는데 이 체인 1개를 양자 컴퓨터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체인 4개를 복잡한 연산을 할 때는 붙였다가 또 쉬운 거 할 때는 뗐다가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코어를 한 칩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RMQ의 기술이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그 위에서 하게 하는 유리 증발 트랩이 있습니다. Evaporated Glass Trap이 있는데 이거는 연산을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하드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미 시연을 했는데 이제 바륨 이온까지 썼고 이제 새로운 방식의 양자 게이트까지 개발이 됨으로써 이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 큐비트 숫자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 준비 단계가 하나씩 착착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온큐 기술력이 이만큼 뛰어나네? 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들이지 않았나 라고 저는 추측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델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그래서 델과 아이온큐의 하이브리드, 즉 전통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두 개를 같이 활용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델이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공동체 이벤트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서 델의 부사장인 켄 드라소라는 사람과 이제 아이온큐의 두 인재들인 소니카 조리, 이분은 이제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의 팀장이고요. 매트 키센, 이분은 이제 제품 개발 부사장, 이 두 분이 이제 델의 이제 핵심 인재와 함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은 아이온큐와 같은 회사들은 양자 컴퓨팅 기술의 선구자로서 이제 델과 함께 델이 이제 어떻게 고객들이 양자 컴퓨팅을 탐구하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델과 아이온큐가 협력을 끈끈하게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 양자 컴퓨팅의 미래가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명확하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양자 전통 시스템이 미래에 나와서 각자 이 전통 컴퓨터는 연산이 빠르고 양자 컴퓨터는 복잡한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각자 취해서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이 점점 떠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이벤트에 나가서 공공연하게 발표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온큐와 협업을 밀어주겠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제품 개발 수준에 도달했다고 이제 저번에 Q2B 행사에 나가셨던 분이 이제 그쪽 아이온큐 관계자와 얘기를 했을 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아마 차후 몇 년 안에 큰 매출 파이프라인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또 이렇게 발표가 나와서 반가웠고요. 마지막으로 세미콘 코리아, 오늘 이제 김정선 교수님이 기조연설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기조연설 패스를 등록하는 거를 깜빡해서 연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연설 줄거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보안적인 금속 산화물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 디지털 컴퓨터 시대는 지난 50년간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진전의 핵심은 이제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트랜지스터 밀도가 2배씩 증가해서 계산력이 계속 높아진다는 무어의 법칙에 있다. 근데 무어의 법칙은 새로운 정벽에 부딪히고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른 물리 법칙을 사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형태의 대체 컴퓨팅 플랫폼과는 다르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개념과 능력, 현황,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컴퓨터 산업의 이 양자 컴퓨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국내외 반도체 전문가들, 거기에서 이제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쪽에 연구를 하게 되고 손을 뻗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양자 컴퓨팅 생태계도 커지고 이제 아이온큐에 또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조연설도 꽤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락장에서도 지수가 2% 정도씩 떨어지는 급락장에서도 이제 아이온큐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아이온큐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을 뒷받침하는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이온큐 매수매도 추천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공부한 것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스스로 해보시고 이것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